낮도 더운데 오늘 또 이 특별히 이 실버스베의 이 주거 문제 또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의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뭐 굉장히 핫하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국토부장관님하고 주에서 얘기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포럼이나 전문가 단체들하고도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이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노인 주거 문제가 꼭 주거의 분양이나 임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택 하우징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뒤따르는 어떻게 그걸 케어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뭐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은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적어도 그 집합체의 원형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이 다지화돼서 얘기들이 나왔던 얘기들을 이런 토론을 거쳐서 아마 걸러서 한국형의 모형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들 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는 좀 이렇게 매듭을 좀 지어놓는 이런 형태가 필요한데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지어놓은 분 그리고 또 주거학회라든지 또 이명호 박사가 여름에 땀 냄새를 톡톡 풍기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만큼 우리가 좋은 어떤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적 실제에서 질적인 성능적으로 옮겨갔지만 그 한상적 표현이 벽으로까지 옮겨가게 되고 있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주택 산업이라는 부분이 주거 산업이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택 산업에서 주거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급 기반에서 수요 기반을 옮겨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국내 주거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그 패러다임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가 주거 서비스 기반의 적극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라는 부분이 주거 생활 서비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주거 서비스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5인 가구, 4인 가구, 3인 가구 하면서 그 가구 내에서도 한 역할들이 많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2인 가구, 1인 가구 적용하면서 외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생활하기 불편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외부로 서비스가 들어오는 기반이 되면서 서비스라는 부분이 나타났다. LH 일본의 조원입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초고령에 대응하는 도시 지역개발인데요. CRC 은퇴자 복합단위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형이라고 해서 표의를 앞에다 뜨고 은퇴자 복합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KCC를 발표를 했습니다. 큰 내용을 보시면 1, 2, 3, 4, 5가 있긴 하지만 큰 내용은 수도권의 베이비 부모가 인구에서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단지 모형이라고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 부모를 지방에 이주시키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KCCRC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특별히 발제자 퍼펙트를 만드시려고 대단히 고생을 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만 올 여름이 또 원만치 뜨거운 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이
물론 또 집중하면서 더위를 이길 수도 있겠지만 매사가 늘어지고 한시적인 여름인데 파워포인트 집중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집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의 어떤 그 순환 체계로 묶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도 이제 설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좀 제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발전돼 있고 우리가 지금 AI C까지 얘기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현실이나 연구를 해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기본에 대한 설계 기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아 돌봄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결합시켜서 통합적인 돌봄을 하는 홈스테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과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3세대 통합주택을 정부에서 만든다면 훨씬 더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합한 중간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좀 더 결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한 적절성을 이제는 질과 안전량으로 대표되는 어떤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고 공간제도 서비스는 능력학교 결국에는 열 리딩크 자체로 평가돼야 된다는 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거 정책에서는 공급을 얼마 했냐 사실 이전에 있었던 평가의 기준을 제공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주거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표화해서 평가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심을 표현하는데 저희들의 그 고령사에 어떤 부분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있지 않을까 옮기기 어려우시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니 국민들은 옮길 수 있어요. 더 좋은 곳 가서 편한 곳에 가서 식사 대접받고 운동하고 뭐 진료받고 이러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공공에서 하는 고령자 그 복지주택은 과연 언제 어떤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존에는 그런 지금 그 고령자들도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적절 기술의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술을 스마트 하우징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